주식과 경제의 기초를 만화로 쉽게 알려주는 퉁개미툰.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 퉁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증시 비관론, 즉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개미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스토리는 좀 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만큼 각종 차트나 표 등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참고하는 증권사 보고서에서 발췌해서 화면에 첨부했습니다. 출처는 그림에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국이 불안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방역을 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 봉쇄를 풀면 내년에 중국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초에 경험을 했죠.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증가하는 반면 치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데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한 번씩 걸렸죠. 그러나 중국은 아직 걸린 사람이 많지 않고 중국의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재봉쇄를 하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공급망에 타격을 주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향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죠. 중국에 대한 또 한 가지 불안은 바로 부동산 경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가을 이후 그리고 11월에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정책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이미 늦었고 중국은 구조적인 부동산 하락기로 들어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째, 스티키.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내년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대부분은 최근 물가가 피크아웃을 했고 내년에는 물가가 하락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물가가 조금 내려오더라도 매우 스티키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러우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보다는 이미 너무 많이 풀린 유동성과 높은 임금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미국 연준의 자산을 한번 볼까요? 그림에서 파란 영역을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고 이제 조금 회수됐을 뿐입니다. 아직도 풀려있는 유동성이 많고 이것을 회수하려면 멀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물가 하락도 더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 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 코인 등으로 돈을 벌거나 건강 문제로 은퇴를 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임금은 상승했는데요.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오른 임금은 잘 내려오지 않죠. 결국 지금은 약간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지만 내년 어느 순간에는 물가가 더 이상 쉽게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로의 전환, 이것을 흔히 피봇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피봇이 늦춰질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셋째, 경기 침체는 이제 시작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경기 침체 얘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미 반영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 전망을 잘 반영한다는 미국 3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 30년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도 낮은데도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역전 현상, 즉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는 것이 더 심해진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모습은 강력한 경기 침체의 전조일 뿐만 아니라 이 역전 현상 자체가 경기 하락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평상시에는 단기로 돈을 조달해서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역마진이 나게 되고 결국 은행은 대출을 줄이면서 경기는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경기 침체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며 이것이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신용경색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부동산 PF 부도위기, 건설사 자금위기라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도 유동성 위기 비슷한 모습을 겪었죠.
지금은 연준이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면서 안도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미국 하이힐드 채권, 즉 신용이 안 좋은 기업들의 채권 가격을 나타내는 ETF입니다. 최근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2019년 코로나 발생으로 위기가 닥쳤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최근 주식시장은 안도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영국이 문제가 됐을 때 가장 취약한 은행이라고 거론됐던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 차트를 보면 유럽의 유동성 경색 문제가 해결되었는가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한 대로 물가가 스티키하고 미국 연준도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한다면 이런 신용 문제는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경제에서 고금리는 마치 고혈압과 같아서 주식시장은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단기에 환호하지만 높은 혈압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약한 곳이 터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설 PF가 여전히 문제고 가계부채도 매우 위험한 수준이죠. 유로존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미 동영상으로 다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년 주식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주장의 근거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툰개미가 보기에는 어떤 것은 일리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좀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대응하기 쉬울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내년 주식시장을 준비하는 개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